이슈 뉴스입니다. 팀원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커지는 가운데 위메프가 피해를 입은 소비자 1,400명에 대해 환불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팀원 사옥에는 밤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최혜병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 문턱을 넘지 못하고 또다시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사법이 순차적으로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면서 최소 4박 5일간의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검찰 내부 갈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파리올림픽이 내일 새벽 개회식과 함께 16일간의 열전에 돌입합니다. 앞서 진행된 여자 양궁 개인전 랭킹 라운드에서 임시현은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전국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내륙 곳곳엔 벼락과 함께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남해안에는 150mm가 넘는 많은 장맛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상거래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지연 사태가 터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 소식이 없던 티몬이 환불 신청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티몬 본사엔 밤새 피해자들이 몰렸습니다. 위메프는 1,450명에게 환불을 완료했다 밝혔는데요. 급한 불은 껐지만 진짜 문제는 이제 시작됐다는 지적입니다. 오늘 첫 소식 박통일 기자입니다. 서울 신사동 티몬 사옥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그간 무대용으로 일관하던 티몬이 사옥 문을 열고 환불 신청 절차에 들어가자 피해자 수백 명이 몰린 겁니다. 새벽 1시쯤에는 권도환 티몬 운영사업 본부장이 직접 찾아 사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어제 삼성동 위메프 본사 앞은 온종일 환불을 받으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전산 작업 없이 일일이 수기로 환불이 진행되면서 속도가 나지 않자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아침 8시 10분부터 지금 아직까지 다 해결을 못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위메프 측은 환불 신청자 1,960명 가운데 1,450명가량에 대한 환불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업체는 6만여 곳으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기 때문입니다.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또 대출도 갚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미정상 금액이 1,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진 가운데 소상공인 연쇄도산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이번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가 계속되자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나섰습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에 환불 협조를 요청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긴급 현장 점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 문제에 정부가 해결을 강요하긴 어려워서 근본적인 사태 해결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어서 길기범 기자입니다. 티몬 위메프 정산 환불 지연 사태가 발생하자 카드사에는 취소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평소 하루 20-30건에 그치던 취소 환불 요청 건수는 수천 건까지 늘었습니다. 하루에 몇십 건 이상 나오는 이슈가 아니거든요. 5-6천 건이 되니까 업계 전체적으로는 약 3만 건 가까이 추산이 됩니다. 소비자가 오픈마켓에서 카드 결제를 하면 카드사와 결제 대행사인 피지사를 거쳐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판매자에게 대금이 지급되고 결제 취소는 역순으로 진행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결제 대금이 돌아와야 카드사가 환불을 해주지만 업체가 자금난을 겪고 있고 고객 피해가 커지는 만큼 금융당국은 일단 카드사가 환불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자칫 카드사가 손실을 떠안을 수 있어 금융당국이 강제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산자금 관리 체계와 관련해서는 이 유입된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정산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메프 등의 조사 반원을 보내 현장 점검을 벌였고 소비자원을 통해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사태랑 관련해서 어떤 의무 위반이 있는지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여행업계의 계약 이행을 당부했지만 근본적으로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 정부가 사태 해결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최혜병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다시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걸로 보이는데요. 야권은 또 새로운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서영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거부권을 행사한 최혜병 특검법이 또다시 국회 재표결 문턱에서 막혔습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194표, 부 104표, 무효 1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반대를 채택한 것을 고려하면 최소 4명의 이탈표가 나온 겁니다. 지난 표결보다 반대가 늘었지만 한동훈 지도부는 일단 특검법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국가 체계를 뒤흔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호도하기 위한 그야말로 또 다른 정쟁을 시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방청석에 있던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탄식과 야유를 쏟아낸 것은 물론 제3자 추천 방식의 특검법을 제안했던 한동훈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당장 제3자 특검 발의하라! 야권도 표결 직후 규탄에 나섰습니다.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습니까? 민심을 짓밟는 이런 선택이 국민의힘의 미래이고 변화입니까? 최혜병 특검법이 다시 한번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6당은 더 강화된 특검법을 또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민주당은 최혜병 특검법에 이어 곧바로 방송사법 처리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최소 4박 5일 동안 이어질 걸로 전망됩니다. 이 소식은 민지숙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입니다. 최소 4명 이상의 방통위위원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민주당도 반대 토론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방송장악사법은 민노총 언론노조가 MBC와 KBS, EBS를 통째로 그리고 영원히 지배하게끔 대못을 박는 법입니다.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를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왜 도대체 반대를 하는 것일까?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는 오늘 오후 5시쯤 표결을 거쳐 강제 종결되고 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해서도 상정과 토론, 종결, 표결이 번갈아 이루어지면 본회의는 최소 4박 5일 동안 진행됩니다. 다만 민주당이 주말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으로 토론을 종결시키지 않는다면 본회의는 일주일간 계속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어젯밤 충북 청주에서는 또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한 운전자가 연쇄 추돌 사고를 내고 도망치다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기 평택 제천 고속도로에선 화물차 추돌 사고로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흰색 차량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내부가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거리에서 음주 차량이 앞서가던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팔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직후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는데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는 경찰에 소란을 피우다 공무집행 방해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흰색 트럭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경기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선
1톤 화물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1톤 화물차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1시간가량 차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공장 지붕 위로 시꺼먼 연기가 쉴 새 없이 솟아오릅니다. 앞서 오후 4시 반쯤 경기 포천에서는 섬유 공장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던 2명은 스스로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공장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구체적인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9일에 이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2번째 탄핵소추안 청원 청문회를 진행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한다는 방침입니다.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저녁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공갈 등의 혐의를 받는 구제혁과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정부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이 대한민국 의료가 나아가야 할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 참석을 이유로 일부 의사들이 진료실 문을 닫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정확히 얼마나 많은 의사가 휴진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올림픽 소식입니다. 파리올림픽이 드디어 오늘 밤 개회식을 열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우리나라의 금메달은 과연 언제 나올까 많이 궁금하시죠? 놓쳐선 안 될 중요한 경기들을 스포츠부 이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파리 현지에서 가장 먼저 금메달을 목에 걸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바로 수영 황금 세대의 주축 김우민이 유력 후보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8일 새벽 남자 400m 자유형 결승전에서 첫 메달을 안겨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같은 날 어펜져스 오상욱과 구본길도 남자 사브르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두고 집안 싸움을 벌일 예정입니다. 다음 날인 29일엔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팀 여자 양궁 대표팀이 단체전에 나섭니다. 대회 10회 연속 우승을 정조준하는 대표팀의 각오 들어보시죠. 선배님들이 너무 잘해 오시고 잘 가꿔놓은 길을 저희 대에서 끊기지 않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7월 30일 화요일에 열리는 경기들은 특별히 더 주목해서 보셔야겠습니다. 이른바 골든데이로 불리는 날인데요. 올림픽마다 효자 노릇을 했던 남자 양궁 대표팀과 국립운동가의 후손인 유독의 샛별 허민이, 여기에 한국 수영의 간판 황선우까지 하루에만 3개의 금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올림픽 분위기가 무르익을 8월에는 금메달 릴레이가 예약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째 날, 한 팀으로 뭉치는 어펜져스의 사브르 단체전 3연패 도전이 그 시작인데요. 양궁 혼성 단체전, 여자와 남자 양궁 개인전에 이어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의 배드민턴 단식까지 매일 금메달 소식을 들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0일 밤에는 지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합작한 환상의 짝꿍 신유빈과 전지희가 올림픽에서도 복식 우승에 도전하는데요. 대회 마지막 날인 11일에는 스마일 점퍼 우상혁이 높이뛰기에서 금메달을 따고 별명처럼 환한 미소를 짓길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단 화이팅! 이번 파리올림픽은 멀리 떨어진 유럽에서 열리는 만큼 음식이 우리나라 선수들 입에 맞을지 걱정인데요. 잘 먹어야 잘 싸울 텐데 이런 걱정을 덜어줄 해결사들이 프랑스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최형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식판에 고기 반찬들과 밥이 가지런히 담기고 뚜껑이 닫힌 뒤 상자에 담깁니다. 파리 외곽의 소도시 퐁텐블로에 있는 우리나라 선수단 사전 훈련 캠프의 급식센터에서는 한 끼에 150개의 도시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급식센터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포장된 한식 도시락들은 매일 매 끼니마다 80kg가 넘게 떨어져 있는 선수촌으로 배달됩니다. 한국에서 들여온 재료만 2톤. 여기에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음식을 준비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들도 잘 먹는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 절로 힘이 납니다.
여기가 진천 같다, 뭐 더 도움에 뭐 훈련에 도움이 된다, 뭐 메달 따는데 힘이 된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든든하게 밥심을 채운 선수들의 만족도도 그야말로 최상입니다. 한식도 많이 제공해주고 단백질 뭐 이런 채소 이런 걸 잘 골고루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워낙 잘 나와서 지금 그런 음식도 너무 잘 맞고 훈련도 거기에서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전 훈련 캠프와 함께 파리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코리아 하우스도 문을 연 가운데 대회를 시작한 선수들도 힘을 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한편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파리에 피해 강이 흐를 거란 협박 영상이 퍼지고 있습니다. 개회식을 앞둔 프랑스 파리가 테러 위협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도 선수들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규옥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가슴에 팔레스타인 국기를 달고 머리엔 아랍 국가에서 사용하는 천을 두른 남성이 영상에 등장합니다. 프랑스 정부가 가자 전쟁을 지원한 데 대한 비난을 늘어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선수들을 올림픽에 초청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파리에 피해 강이 흐를 거라고 위협합니다. سوف تدفعون ثمن ما فعلتم. سوف تتدفق أنهارا من الدماء في شوارع باريس. SNS에서 확산하고 있는 영상으로 개막을 앞둔 프랑스 올림픽에 테러를 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장 올림픽 역사상 가장 많은 30만 명의 관중이 몰릴 걸로 예상되는 센강 개회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영상이 허위라고 밝혔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보안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La sécurité de chacune et de chacun. Je parle évidemment de la sécurité des Français, je parle de la sécurité des athlètes, je parle de la sécurité des spectateurs. 이스라엘도 이란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자국 선수들을 상대로 한 테러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프랑스에 전달했습니다. 프랑스는 올림픽에 출전하는 88명의 이스라엘 선수들을 24시간 밀착 경호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역주행 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한 달이 돼가고 있습니다. 경찰이 가해 운전자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남성은 급발진 사고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경찰은 그동안의 수사 내용을 종합한 판단이라며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여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일 밤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를 역주행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가드레일을 뚫고 인도로 돌진합니다. 이 사고로 회식을 하거나 귀가하던 직장인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23일 만인 지난 24일 차량 운전자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신청 배경에는 피해의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은 점, A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A씨는 3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딱딱했다고 주장하는 등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사고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 중입니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고 기록 장치 분석 결과 운전자 과실에 의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감정 결과를 지난 11일 경찰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에 근접했다고 보고 수사를 곧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한편 국과수는 시청역 역주행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분석 결과를 경찰에 넘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MBN 취재 결과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 소리를 분석해봤더니 여기서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만 밟은 정황이 드러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 기록도 일치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은 박혜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자 60대 A씨는 브레이크가 딱딱했다며 차량 결함에 의한 사고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국과수는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엔진음에 주목했습니다. 음향 정보 분석 기법 중 하나인 스펙트로그램을 활용한 건데 시간에 따른 소리의 크기와 주파수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속도여도 엑셀을 밟을 때
엔진 소리가 더 크고 스펙트로그램상 주파수도 고주파 성분으로 인하여 올라갑니다. 그래프로 어떤 페달을 밟았는지 파악이 가능한데 국과수는 엔진음 분석을 통해 사고 5초 전 가속 페달만 밟았다 뗀 식으로 작동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 기록 장치 EDR의 엔진 회전수와 차량 속도 기록도 일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대목입니다. 앞서 MBN은 충돌 당시 브레이크 등이 켜진 이유가 페달을 밟은 게 아닌 사고 충격으로 발생한 페달 관성으로 센서가 작동했다고 단독 보도한 바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 경찰서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요즘 길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들의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만 24명이 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숨졌을 만큼 사고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는 10대 청소년들의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업체들은 여전히 운전면허 소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킥보드 운전자들이 빠른 속도로 중앙선을 가로질러 달립니다. 경찰이 뒤쫓아가며 정차 명령을 했지만 멈추기는커녕 고개를 부리듯 아찔한 주행을 이어갑니다. 결국 덜미를 붙잡힌 이들은 모두 운전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지난달 경기 일산 호수공원에서는 무면허 여고생이 몰던 킥보드에 남편과 산책 중이던 60대 여성이 치여 숨지기도 했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려고 그러면 걔네들이 샥 지나가면은 그냥 가슴이 철렁한 거야. 헬멧 안 쓰고 다녀요, 걔네들. 엄청 위험하죠. 현행법상 전동 킥보드는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만 사용해야 하지만 대여 절차를 들여다보면 허점투성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빌리는 앱에는 이렇게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된 인증 절차가 없어 누구든 빌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해 10대 청소년이 무면허로 전동 킥보드를 몰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2만여 건으로 3년 새 5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가 소비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습니다.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이 위험천만한 무면허 킥보드들은 여전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270만 원어치 고기를 주문해놓고 잠적한 손님 때문에 피해를 봤다는 한 업주의 사연 이틀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이 직접 구매에 나서면서 준비했던 물량이 모두 판매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경북 영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 업주는 SNS에 자신을 군부대 상사라고 밝힌 사람에게 약 270만 원어치 고기를 노쇼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요. 그러자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의 구매 요청이 쏟아졌고 고기 물량은 순식간에 완판됐다고 합니다. 업주는 고기를 담은 택배 박스 사진과 함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고마움을 전했는데요. 안타까운 노쇼 사건의 결말이 훈훈하게 마무리됐네요. 그동안 반려견 출입이 금지됐던 청계천에서 올해 안으로 반려견과의 동반 출입이 허용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9월부터 3개월 동안 청계천 반려견 동반 출입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내 모든 하천변에는 반려견을 데리고 갈 수 있지만 청계천만 유일하게 금지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서울시는 최근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늘어난 데다 청계천만 반려견 출입을 막는 걸 유지하긴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시민들의 여론은 크게 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범 사업 이후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하네요. 전 세계를 사로잡은 디즈니 픽사 애니메이션 인사이드 아웃 2가 글로벌 수익 기준으로 역대 애니메이션 최고 흥행작이 됐습니다. 배급사 월트 디즈니 컴퍼니 코리아에 따르면 인사이드 아웃 2는 지난 23일까지 글로벌 누적 수익이 14억 6,276만 달러, 약 2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금액은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작 1위인 겨울왕국 2를 뛰어넘는 기록입니다.
영화는 사춘기에 접어든 소녀 라일리의 감정 컨트롤 본부에 불안, 당황, 따분이 등의 낯선 캐릭터들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맞는 모험을 그려냈는데요. 전 세대를 아우르며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조사로 터진 내부 갈등을 수습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현안 사건 수사에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뜻을 모았는데요. 검찰 내부 갈등이 일단은 봉합되는 모습입니다. 이혁재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열린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동안 김건희 여사 조사의 사후 보고를 시작으로 불거진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검찰 내부의 의견 충돌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검찰 안팎에서 계속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앙지검장이 진상파악 조사 사실상 협조 못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따로 처음 되어 있으신가요? 앞서 대검의 진상파악 지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했던 수사팀의 부부장 검사는 이 총장의 설득에 복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지검장도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팀과 도시락을 곁들인 회의를 하며 동료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총장과 이 지검장의 충돌 후폭풍은 소강 상태에 접어든 모습이지만 갈등은 언제든 다시 분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 여사의 혐의들에 대한 처분을 놓고 대검과 중앙지검의 판단이 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총장은 평소 자신의 임기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는 뜻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조사를 받기 이틀 전 정정당당하게 수사를 받고 내가 결자하지하겠다며 검찰에 가겠다는 뜻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면 조사를 받겠다 결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손성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MBN 취재 결과 김 여사는 조사받기 이틀 전 대면 조사를 받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8일 김 여사는 많은 분들께 폐를 끼쳐 마음이 무겁다며 정정당당하게 수사받고 결자 해지하고 싶다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여사가 대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결심한 건 도이치 사건뿐만 아니라 명품백 사건도 포함한 것이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가 대면 조사에 대한 생각을 주변에 전한 사실이 알려진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초 김 여사 측은 명품 가방 조사는 서면 조사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알려져 왔는데 조사 이틀을 앞두고 대면 조사에 응하기로 마음을 굳혔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겁니다. 이 같은 김 여사의 결심에 따라 명품백 사건을 맡았던 김 여사 측 변호인은 조사 당일 서울 창성동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 입회를 대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이날 오후 도이치 조사가 먼저 진행됐고 이어 명품백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혜경 씨는 남편인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후보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부인들에게 법인카드로 식사를 대접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혜경 씨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재판부에 울먹이며 호소했습니다. 이 소식은 윤길한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혜경 씨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의 배우자와 김 씨의 수행원들을 위해 경기도 법인카드로 식사비 10만 4천 원을 결제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이재명 전 대표를 민주당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당내 중진 원로 정치인을 매수하려고 했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10년 넘게 김 씨의 사적 용무를 한 측근 배모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반성의 기미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양형 요소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 김혜경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선거 기간 식사를 대접받지도 하지도 말자는 원칙을 지키고 살아왔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의심과 추측이 아무리 쌓여도 그게 증거가 될 수 없고 그것이 진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1심 재판부는 다음 달 13일 사건에 대해 결론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올해 들어 북한의 쓰레기 풍선은 벌써 10번이나 우리나라로 날아왔습니다. 최근엔 대통령실과 국회에도 이 쓰레기 풍선이 떨어졌죠. 북한의 풍선 적중률은 96%까지 올라왔고 이젠 기폭장치와 타이머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풍선에 생화학 무기라도 담긴다면 정말 큰일인데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보도에 권용범 기자입니다. 옥상에서 소방대원이 소화기로 종이에 붙은 불을 끕니다. 그러자 잔해에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물체가 나옵니다. 북한이 풍선 안에 넣은 타이머로 기폭장치를 터뜨려 발생한 화재로 추정됩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쓰레기 풍선에 기폭장치와 타이머를 부착한 비율이 초기보다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북한이 부양한 약 500개 가운데 480여 개가 우리 측에 떨어져 낙하율도 96%로 크게 늘었다는 겁니다. 낙하 개수가 공개되지 않은 4차 살포 당시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북한이 풍선에 생화학 물질을 담아 날린다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군 당국은 격추가 아닌 낙하 후 수거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용물이나 어떤 방식의 차이에 따라 변할 수 있는데 위험한 물질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것이겠죠. 반복적인 풍선 살포가 유사시 생화학 무기를 목표 지점에 정확히 낙하시키기 위한 데이터를 쌓으려는 목적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풍선을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요격하는 등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네타냐후 총리가 연설한 미국 의회 인근에서 미국 국기를 태우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세계에서 이걸 지켜보고 있다며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릴 악의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현지 시각 24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연설이 이뤄진 미국 국회의사당 인근 유니언 스테이션 광장.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미국 성조기에 불을 붙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공화당원이나 보수파였다면 그들은 징역 10년에서 20년에 처할 것이지만 부패한 행정부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비난했습니다. 특히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과 시진핑 등 전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고 김정은은 우리를 아기들처럼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성조기가 불탄 지역을 찾아 성조기를 다시 거는 개양식을 개최했습니다. 성조기 소각 문제가 정치 쟁점화되자 해리스 미국 부통령도 성조기 소각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친팔레스타인 시위대와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비열한 행동과 위험하고 증오로 가득 찬 수사를 목격했다며 하마스와 연계되는 모든 개인을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노조 행사에 참석해 공격용 총기 사용 금지와 여성 낙태 보장, 노조 분쇄 종단 등을 공약하며 분명한 진보 색채를 드러냈습니다. Where no child has to grow up in poverty, where every senior can retire with dignity, and where every worker has the freedom to join a union. 백악관 밖에서는 반전 시위대가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휴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를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자녀가 많으면 상속세를 덜 내도록 할 계획인데요. 웬만한 아파트 한 채는 상속을 해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됐습니다. 논란이 컸던 종합부동산 일단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승민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이 아파트 시세는 16년 전 9억 원대였지만 최근엔 25억 원이 넘습니다. 3배 가까이 가격이 올랐지만 상속을 하면 그만큼 세금도 많이 내야 합니다.
직급 올라가는 것이 그렇게 반갑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물가는 올랐는데 이거 상속세나 또 증여세가 너무 과다하니까. 작년 기준 과세 대상은 2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불과 4년 전과 비교해도 2배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부자세로 알려진 상속세가 이제는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도 대상이 되다 보니 정부도 25년 만에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자녀 공제 한도도 대폭 높여 상속재산 5억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최고 세율도 현행 50%에서 40%로 낮췄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중산층, 특히 다자녀 가구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와 두 자녀가 25억 원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세금이 4억 4천만 원에서 1억 7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신혼부부에게는 3년간 최대 100만 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자녀 세액공제 금액도 10만 원씩 인상됩니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고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여러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이 내년부터 6.4%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됩니다. 중위소득이 오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요. 시민단체는 부양 의무자 기준도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세연 기자입니다. 리버 씨는 어릴 때부터 홀로 생활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생계급여를 받았는데 생활하기에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아껴서 먹기도 하고 그냥 굶거나 뭐 라면 같은 거 먹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픈 몸을 이끌고 일을 했지만 돈을 벌면 생계급여가 줄었습니다. 왜 이렇게 생계급여를 작게 해서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각종 급여의 수급 대상과 금액을 정하는 기준은 가구 소득의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 이하의 가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1인 가구 중위소득을 7.3% 오른 239만 원으로 결정했고 4인 가구도 6.4% 올렸습니다. 약 7만 1천 명의 국민께서 생계급여 수급자로서 새롭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시민단체는 인상뿐만 아니라 부양 의무자가 있으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자 측도 위원회의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기준선을 정하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합의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세계 각국의 신협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신협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등 4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이 디지털 뱅크런 대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최은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신협 대표단이 깃발을 흔들며 입장합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열린 2024 세계 신협 컨퍼런스 개막식 현장입니다. 세계 신협협의회와 미국 신협이 공동 주관한 행사에는 전 세계 60개국에서 3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신협도 세계 신협협의회 이사국 겸 아시아 신협연합회 회장국 자격으로 참가했습니다. 우리 신협이 원래 120개국의 조합원 4억 명, 이용자까지 합치면 한 8억 명 있는 그런 국제금융협동조합이거든요. 120개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그 기술과 정보력, 그다음에 가치 이런 걸 다 공유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컨퍼런스에서 한국신협중앙회는 지난해 벌어진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의 디지털 뱅크런 사태 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지역 조합원과 꾸준히 관계를 형성하며 신뢰를 쌓는 게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문화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저희 신협 특유의 어떤 지역 밀착 금융의 특성을 좀 더 살리고 조합원들과 많이 더 가까워지고 소통하면서 충성도를 높이는 거죠. 루머나 그런 위험에 있어서 좀 더 신협을 안전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컨퍼런스와 함께 진행된 연차 총회에서는
정관이 개정돼 김윤식 회장이 2018년부터 2026년까지 4회 연속 세계 신협협의회 이사직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신협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120개국에 있는 세계 최대의 민간 금융 협동조합으로 4억 398만 명의 조합원과 4,884조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신협은 15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하며 규모 면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립 60년 만에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한국신협은 개발도상국 지원 같은 세계신협의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보스턴에서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팝스타를 넘어 세계적인 문화 현상이 된 테일러 스위프트. 그녀의 커리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는데요. 영국 런던으로 가보겠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한 갤러리에 테일러 스위프트의 앨범 커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앨범 커버뿐 아니라 그녀가 입었던 드레스도 전시되어 있는데요. 활동 기간에 입은 의상, 선보인 노래, 트로피, 뮤직비디오 스토리보드 등 그녀의 문화적 일대기를 전시해놨습니다. 작년 뉴욕에 열었던 전시에 이어서 두 번째로 다양한 의상과 물건을 전시해 팬들을 기쁘게 했다는데요. 전시는 9월까지 이어진다는데 올여름 런던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을 앞두고 파리 센강에 수질 논란이 있었죠. 이를 불식시키려는 듯 파리 시장이 센강에 입수를 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수질 논란이 있었던 파리의 센강입니다. 파리 시장이 이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듯 센강 입수를 하기 위해 잠수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물에 뛰어드는데요. 프랑스는 2015년부터 센강 관리를 위해 15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가 넘는 돈을 투자했다고 하니까요. 수질에 대한 우려를 조금 접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파리올림픽 개막에 앞서 영국은 러시아에 의한 군사 침공으로 희생된 우크라이나 선수들을 추도했습니다. 숫자 오브제를 설치해 그들을 기렸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영국 의회 밖 잔디밭에 우크라이나 국기 색깔로 칠해진 숫자 모형이 세워져 있습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목숨을 잃은 선수들을 추모하고 있는 건데요. 숫자 487은 재작년 침공 개시 이후 이달 8일까지 사망한 우크라이나 선수들의 숫자입니다. 이번 대회에는 우크라이나 선수 140명이 참가한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독립 역사상 가장 작은 규모의 참가 숫자라고 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굿모닝 문화 소식입니다. 인간과 사회를 다채로운 색과 선으로 표현하는 김지훈 작가의 댄싱 라인 전시가 일본에서 열렸습니다. 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은 마블을 구하기 위해 모든 면에서 상극인 두 히어로가 뭉쳤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엔 어떤 볼거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이상주 기자가 소개합니다. 색과 면, 선들로 조합된 회화가 자유롭고 에너지틱한 선들을 만들어냅니다. 벽처럼 보이는 면들이 중첩되어 보이는 화면은 사람들이 섞여서 살아가는 사회를 표현하는데 관람자의 관점에서 여러모로 해석됩니다. 아트페어 도쿄와 아트 오사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성장한 가운데 한국 작가의 작품들이 일본 컬렉터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댄싱 라인 시리즈를 통해서 제가 바라보는 현대사회의 모습을 물감을 통해서 표현을 해봤고요. 다양한 색과 다양한 조형을 통해서 아트 오사카에 참여해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 꿋꿋이 파도를 헤쳐나아가는 돌고래의 모습이 보입니다. 돌고래의 꼬리는 마치 네잎클로버처럼 행운을 상징하는데 폭풍 속에서 꿋꿋하게 파도를 헤쳐가는 돌고래의 꼬리를 통해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온정이 전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사랑과 축복, 돌고래를 모티브로 역경 속을 헤쳐나가는 행운을 찾아나가는 작품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행운이 가득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어로에서 은퇴 후 중고차 딜러로 살아가던 데드풀이 시간 변동 관리국 요원들에게 끌려가 우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울버린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각기 다른 시리즈를 더해 단순히 화려하고 자극적으로 전시하는 게 아니라 상극인 슈퍼히어로들이 티격태격하며 호흡을 맞춰가는 과정을 수준 높은 액션에 담아냈습니다. 한때 열렬히 지지했지만 그동안 잊고 지냈던 슈퍼히어로. 둘의 관계는 물론 라이언 레이놀즈와 휴잭맨의 개인적인 사연도 영화를 보는 재미 중 하나입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연일 밤낮 없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오늘로 닷새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에는 폭염 경보 속에 서울과 강릉, 대전과 대구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높겠습니다. 또 태풍 개미가 몰고 온 수증기로 인해 오늘과 내일은 제주와 남해안에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미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이상, 남해안에도 12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오늘 밤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도 2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도 중부와 전북, 경북 지역에는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시간당 최고 50mm씩 매우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요. 제주 해안과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25.9도, 제주는 27.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휴일까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다음 주에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잦겠습니다. 내셨습니다. 금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